네, 2022년 9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죠. 그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는 푸틴이 제2의 수양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는 수나라를 대체할 다른 나라가 없었죠. 나중에 수나라가 무너지니까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수가 있을 때는 당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슈퍼 강대국이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있고. 근데 지금 미국이 저는 어떤 걸 보는가 하면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고립시키고 있다. 푸틴은 제2의 수양제로 만들면서 미국이 순식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면서 패권을 다시 잡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웃긴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청와대의 대변인,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현재는 공석이죠. 강인선 씨 이후에는 아직 공석인데 크레물린궁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긴데 뭐 되게 드미트리 페스코프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에 있는 한 반체제 인사 뭐라고 할까? 지난번에 뭐 김건희 씨하고 녹음을 시도했던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거라 그럴까? 뭐 비유가 좀 성격은 전혀 반대이겠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데서 운영하는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현재의 푸틴에 반대하는 세력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이끄는 그 유튜브 채널의 기자가 이 크레물린 대변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 아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육해공군만 있는데 공산국가에는 핵미사일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북한도 전략 로켓군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제2포병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이 친구는 전략 로켓군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 부대에 근무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이죠, 나이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 30만 명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갓 제대한 친구들은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노리고 한번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군사위원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동원령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내일 10시까지 병무청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대변인의 아들은 나는 내일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기 이름 대면서 내가 누구란 걸 알면은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다른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좀 캥겼는지 나는 조국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신이 말한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인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백을 동원해서 나는 동원 예비군이 안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이게 이제 이 유튜브가 그때 서울의 소리도 뭐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봤지만 세계적으로 퍼지는 모양이죠. 러시아의 핵심 엘리트들의 아들들은 동원령으로 안 가려고 하는구나. 지금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젊은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로 진입돼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잘 사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거기를 동원하게 되면 상당히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비군 동원한다니까는 반전 데모가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이 모양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떠냐?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24일 날 새벽 4시에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았죠.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는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는
출국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신들을 우크라이나 군으로 징집할 테니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 터지는 바로 첫날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일부 폴란드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보도에 따르면 13만 명이 자원 입대를 하고 싸우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때는 막 동원령을 내리는 우크라이나가 우스웠겠지만 지금은 부분 동원령을 내리는 푸틴이 좀 우스워졌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세 이상 16세 이하 남자 총동원령 징집 대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이재명 씨는 대통령 후보였죠. 포항시청 유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도 안 되고 영토 주권은 보장돼야 한다라. 나는 이 소리가 참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고 상대방이 날 때리고 오는 전쟁까지도 안 되고인가? 거기에 난 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전쟁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침략을 당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죠.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싸워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 있어. 무조건 싸워야지. 영토와 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갖고 있고 무력을 갖고 있어야지. 참 이걸 말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주사파 출신들이나 그에 이 오염된 사람들은 생각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6세라고 그랬어요.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을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실 것이다. 네, 남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전쟁광이라는 투로 보수 세력을 몰아붙였는데 지금 총동원령 내리는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으면 지금 부분동원령 내리는 푸틴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비난할 의지가 있나요? 참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참 답답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 미국의 능력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떤 현상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문서를 손에 딱 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먼저 중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상당히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갔죠. 그 앞에 대통령은 뭐 중국에 대해서 오바마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갔는데 세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역 제재를 강했습니다. 세계가 깜짝깜짝 놀랐죠. 근데 무역 제재, 경제 제재에는 중국이 쉽게 굴하지는 않았죠.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많이 이제 마스크 벗는 쪽으로 가는데 코로나를 세계적으로는 코비드-19, 코비드-19라 그러죠. 19는 2019년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인데 그 최초의 발병지를 중국 우한으로 보죠. 무한이죠, 무한. 중국의 내륙 지역입니다. 2019년도에 이게 발견됐다. 뭐 박쥐를 뭐 숙주로 해서 발견됐다. 그래서 하면서 해가 바뀐 2020년 1월 하순께 우한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을 긴급히 빼내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자기네 그 비행기를 보냈죠. 그래서 자국민들을 막 철수를 시킵니다. 불과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대한민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선진국은 물론이고 2, 3일 후에는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런 나라들은 중국 가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좀 가난한 나라들인데 어쨌든 자기네 수송기를 보내서 자국민들을 막 빼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포가 엄습을 했죠. 흑사병 같은 거라고 막 그 당시에 어쩌다 걸린 사람들은 막 굉장히 격리를 하고 뭐 난리였었죠. 모든 언론도 그렇고 저도 겁을 먹고. 근데 그때 미국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은 국방 예산을 갖고 국가 전략 무기를 만들 듯 모더나라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의약품을 만들면은 임상 실험을 하는데 1상, 2상, 3상을 합니다. 3상쯤 가게 되면 대상자가 굉장히 넓고 기간도 길어지는데
그래서 의약품 개발해서 3상까지 하다 안전성 검증하다 보면 한 10년, 20년이 훅 지나가는데 미국은 이 백신은 성공할 거다. 그게 좀 새로운 방식이었죠. 뭐 유전자 조작인가 뭐를 이용한 그럼 mRNA인가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했는데 1상, 2상, 3상을 동시에 했죠. 성공할 거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거의 확신하니까 임시 사용 허가하면서 1년도 안 돼갖고 백신을 내놨었죠. 그때 미국을 개발 들어가면서 각국에 우리가 이거 하는데 참여하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안 했고 이스라엘은 모사드 주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백신을 제일 먼저 공급받는 나라가 됐었죠. 그때 나중에 문재인 정부는 막 그거 구하느라고 허겁지겁 국정원 직원 투입하고 난리를 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자라고 하는 독일과 미국 그 기업이 이제 파이자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나중에 뭐 중국에서는 지노 뭐 어떻게 나오는 거 러시아도 뭐 스푸트니크 만들었는데 그건 물백신이라 그랬고 영국에서 뭐 아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때 미국이 먼저 비행기를 넣어서 자국민을 빼내고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처럼 다 빼낸 다음에 중국은 꽉 얼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도 그 이전의 봉쇄보다 다르게 확 막혀버렸죠. 옛날 뭐 예전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역병이다 그러니까 다들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21년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코로나 뭐 대단한 거 아니네. 어차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감기 걸려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나 다 이겨내네. 이런 인식이 생겼죠. 근데 그런 사이에 중국에 대한 봉쇄는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중국은 이제 좀 지나면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황제가 되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가 아주 중국을 확실하게 봉쇄시키고 났습니다. 그 정책은 바이든 정부인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그 평가는 많은데 그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별병 아닌 심각한 병이 아닌 코로나를 이용해서 한순간에 중국을 고립시켰다. 이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른 국가들이 무임승차한다. 미국이 국방비를 많이 쓰는데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를 무임승차한다 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참 별로 안 씁니다. 미국은 제법 많이 쓰는데 그 미국은 나토 국가들을 한 2%까지 써라. 그 나토에 준하는 한국, 일본 동맹국도 좀 국방비를 더 써라. 독일은 경제가 큰 나라인데 GDP 대비 1.3%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혼자 부담이 크다. 프랑스는 1.8, 영국은 1.7, 이게 뭐냐? 2% 이상 올려라. 한국이 2.4죠. 일본은 0.9%밖에 안 되니까. 계속 그걸 할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 다 입이 나와갖고 왜 국방비를 쓰라 그러느냐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러시아가 전쟁을 해? 참 안 믿었는데 진짜 2월 24일 공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놀래서 국민 총동원 모든 남자 18세 이상은 징집한다고 발표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나토 국가들이 전부 다 2%로 국방비 다 올렸습니다. 국방비 올리면은 무기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폴란드가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폴란드는 전쟁에 놀래 3%까지 올렸다가 다시 5%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한참 많이 할 때만큼 이스라엘, 미국만큼 올립니다. 국방비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한국산 무기 지금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폴란드는 지금까지 띵까띵까 하다가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다음에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막 합니다. 자, 미국이 순식간에 러시아를 나토 국가들의 적으로 만들면서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딱 휘어잡아 버렸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휘어잡아. 문재인 정권도 미국한테 꼼짝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공세는 이제 우리를 칠포에 가입시킨다 그랬으니까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쿼드를 넘어서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으로 갈 거고, 러시아는 전쟁 일으켰으니까 계속 고립시킬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미국을 자꾸 추격하고 반대를 놓고 우리가 뭐 미국하고 대화 파트너고 상대다 하는 중국을 확 짓누르는 거죠. 한순간에. 이렇게 해서 중국을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죠. 푸틴도 민주국가가 돼 있지만 러시아가 독재를 오래 하고 자꾸 저렇게 대드니까 이번 차제에 저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저는 공작이라고 보는데, 크레물린 대변인의 아들이 나는 동원령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딱 걸려들게 하는 걸 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알려지면 또 러시아도 알려지고, 그러면 러시아 젊은이 동용하면서 반 푸틴 정서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미국이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휘어잡으려고 어마어마한 오퍼레이션, 공작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거는 1972년인가요? 미국이 괌 독트린에 이어서 그때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대만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빼고 중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 중공에 환심을 삽니다. 왜? 공산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붕괴시키기 위해서 소련하고 중공을 이간질시킨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줍니다. 대만을 쫓아내고. 72년인가 그렇죠.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소련 붕괴의 1등 공신을 닉슨으로 보는데,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으로 몰리니까 사임을 했죠. 그래서 닉슨한테는 그때 냉전 종식에 대해서 큰 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칭송을 안 하고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한 적을 하나 없앴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을 잡아가는 겁니다. 누구랑? 쿼드를 통해서 일본, 호주, 인도랑 합치다가, 이번에 인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를 넣어서 이제 하고, 칠포 동맹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국은 그렇게 하고, 또 저쪽에서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루면서, 네. 중국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코비드19를 이용한 측면이 있고, 지금 코로나 별로 겁 안 내잖아요. 그때도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의 슈퍼파워를 유지하는 대전략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아마 그 시작은, 그 대전략의 성공 여부는 푸틴 정권이 붕괴되는 걸로, 붕괴 내지는 약화되는 거가 되겠죠.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양제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혼란을 통일해서 킹 오브 킹이 됐는데, 주변 국가인 고구려를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기록을 보게 되면 113만 명의 원정군을 동원한 건 역사가 유례가 없을 겁니다. 중국에서 3대 대전이 뭐 관도 대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이 안 동원됐어요. 113만을 동원했다가 평양을 치기 위해서 30만의 별동대를 구성하는데, 그 별동대가 우중문, 우문술이 이끄는 부대가 평양을 점령했다가 아차 속았다고 빠져나가는 순간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아주 괴멸을 시키죠. 이 패배 때문에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제 동원까지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은 푸틴 암살되거나 무너지거나 본인이 뭐 잘못되면 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휘청할 것 같아요. 중국도 아마 지금 뭐 시진핑이 황제가 된다 그러는데 미국이 잡지 않을까라는 봅니다. 미국이 펼친 그 코로나 그 공작은 얼마나 셌는지, 중국도 진호로 나가는 뭐 백신을 만들었죠. 자기들은 또 물백신이라고 하지 만들었지만 자기들 또 겁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봉쇄가 돼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미국이 계속 미국 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우리만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일본 엔화가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 엔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지금 가서 환전하러 가시면 옛날보다도 우리 원화가 높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굉장히 높은 가치인데 이것도 떨어집니다.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중국하고 러시아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 이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수출하기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다 미국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저는 좀 미국이 상당 기간은 이름을 좀 일정 기간은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유럽 국가들도 꼼짝 못하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태가 뭐냐, 순식간에 미국이 중러를 고립시키고 패권을 다시 확인하는 대공작이 펼쳐지는 시기다 라고 봅니다. 제 예측이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이 관점에서 코로나부터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 크레물린궁 대변인인 아들을 놓고 이렇게 장난치는 걸 쭉 보시면서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펼치는 상당한 심리전에 걸려 있다. 우리도 이걸 잘 배워가지고 북한과 중국에 사용하자. 네, 이게 제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대공작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